안녕하세요. 참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쏙 빼놓고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등 유럽 국가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종전 협상에서 사실상 배제되면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건데요. 가장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덴마크로, 여차하면 미국의 그린란드를 빼앗길까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 덕분에 한국 방산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거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주도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시작하자 트럼프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야말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고립시키던 바이든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우크라이나 등 유럽 전역을 당황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피해자만 쏙 빼놓은 채 종전 협상이 시작되자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없는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트럼프는 SNS를 통해 젤렌스키를 독재자로 칭하며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설득해 3,500억 달러를 지출하게 만들었다며 미국은 유럽보다 2,000억 달러를 더 지출했고 유럽의 돈은 보장되지만 미국은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렇듯 러시아의 주장에 동조하는 트럼프의 태도에 유럽 정상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들은 미국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트럼프의 유럽 패싱에 대응하기 위한 EU 주도의 긴급회의를 진행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럽에서 트럼프의 이런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 가장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곳은 예상외로 덴마크인데요. 그린란드의 실소유주인 덴마크는 앞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한바탕 시끄러웠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와 덴마크 총리 사이에 있었던 전화통화가 끔찍했다는 증언이 나오며 양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게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당시 통화는 그린란드 매입 논란을 놓고 45분간 이어졌는데 특히나 트럼프가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는 첫 임기 때부터 천연자원과 북극해 항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여왔었습니다. 그린란드에는 석유와 가스뿐만 아니라 히토리와 같은 광물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어 그린란드의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야욕에 뿔난 덴마크인들은 아예 캘리포니아를 사버리자며 맞대응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구매 운동 사이트 덴마키피케이션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명한 이용자는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트럼프에게서 캘리포니아를 사자라는 문구로 기부금 1조 달러를 모아 캘리포니아를 사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내걸었습니다.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그린란드를 눈독 들이는 트럼프를 풍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급기야 덴마크는 냉전 때보다 상황이 더 엄중하다며 재무장을 선언하는 등 무기를 사고 또 사기 위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겠다고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8일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재무장해야 한다며 국방당국에 신속히 무기 조달을 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그 어떤 국가보다도 빠르고 저렴하게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덴마크는 전통적으로 오스트리아, 스웨덴, 네덜란드와 함께 EU의 검소한 내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방위 부문에서 지출이 더욱 인색했었습니다. 그런 덴마크가 이례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유럽에서조차 놀라운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나토에 따르면 덴마크 방위비는 2022년까지만 해도 GDP의 1.1%에서 1.3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리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이듬해 방위비를 2.01%로 늘리며 처음으로 나토 목표치인 2%를 달성했었습니다. 과거 방위비 편성에 신중했던 입장과는 달리 최근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며 깜짝 놀라게 한 겁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사상 최고 실적으로 날아오르고 있는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 또 다른 호재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덴마크가 무기 조달에 초스피드를 내기로 하면서 한국 방산업계의 문을 두드릴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앞서 19일 덴마크는 국방예산 추가 편성과 함께 분당국에 조속한 무기 조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덴마크는 올해와 내년 국방비를 500억 크론에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 규모를 추가 편성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앞서 덴마크 총리가
대대적으로 재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증액을 통해 덴마크 국방비는 GDP의 3%를 거뜬히 넘기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프레데릭센 총리는 국방장관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다. 무기를 사고 또 사라라며 중요한 건 오직 스피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원하는 무기를 구매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면 신속히 인도될 수 있는 무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발언을 고려하면 한국 방산업계에 커다란 기회가 올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실 국방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타이밍인데 한국은 고품질의 방산 제품을 신속하게 만들고 납품하는 게 강점이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3년 가까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덴마크의 상황을 보면 대규모 계약이 성사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덴마크는 수십 년에 걸친 국방비 삭감으로 방공과 해군 전력이 특히나 취약한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방산업계 내에서는 덴마크의 이런 결정이 사실상 한국산 무기 도입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사실 덴마크는 앞서 K9 자주포를 구매하려고 했을 만큼 한국 방산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구애가 있었습니다. 당시 무기 조달 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일면서 한국이 아닌 이스라엘의 무기를 선택하기는 했지만 뒤늦게 후회하며 한국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재작년 덴마크는 방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프랑스 넥스터 시스템즈, 미국 로키드 마틴의 자주포 제안을 요청했었습니다. 당시 덴마크는 보유 중이던 프랑스산 세자르 차륜형 자주포 19대를 모두 우크라이나에 넘기면서 방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무기 도입에 나섰습니다. 최종적으로 한화와 넥스터가 수주 경쟁을 벌였는데 이후 덴마크 정부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흐지부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덴마크 국방부 산하 조달청이 LB 시스템즈와 이스라엘의 트럭 탑재 자주포 구매 협상을 시작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파장이 일었는데요. 당시 덴마크에서는 2달 만에 이스라엘제 무기 도입이 결정되자 부패 의혹이 불거지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산 무기 도입을 위해 의도적으로 기간을 정하면서 유럽안에서 덴마크만 K9 구매를 놓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뒤늦게 이런 상황이 밝혀지자 덴마크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며 이스라엘 자주포가 웬 말이냐며 우리만 K9이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가 일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는 덴마크가 한국산 무기 도입을 눈앞에서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대한민국 방산에 또 다른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대서양 혼풍이 불어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